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위인 단독자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이제 또 저에게 소중한 후원을 해주신 분이 계셔가지고 그거를 이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위버맨 씨, 니체가 얘기했던 초인 있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제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시다고 말씀하셨던 구독자분이 계셔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영상을 찍어볼까 합니다. 자, 먼저 이제 알파TV라는 분이신데, 저의 이제 구독자로서 이제 영상을 이제 주기적으로 보셨던 분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저의 이제 구독자분이 누가 계신지를 다 알 순 없죠. 물론 많은 분이 계신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조용히 보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에게 이제 보고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으면 제가 알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이건 어쩔 수가 없는데, 근데 우리 알파TV님께서 이제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시간적인 여유가 좀 부족하신 것 같아요. 뭐 개인 어떤 사정이 있으신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열정적으로 이제 계속 공부를 하고 노력하는 제 모습이 이제 도움이 많이 됐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저에게 또 소중한 또 후원금을 주셨기 때문에 그 돈을 또 제가 의미 있게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읽어보고 싶은 책이 하나 있어가지고 발견해가지고 또 주문을 했습니다. 그 책을 감사한 마음으로 소개를 한번 해드리려고 해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절판된 책인데 2017년에 나왔던 것 같아요. 만화 로마사라는 건데 이게 원래 3권, 4권까지 쭉 나와야 돼요. 시대별로 이제 보면은. 근데 보니까는 2권에서 끊겼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뭔가 출판사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저작자에게 있어서 뭐 개인적인 사정이 있었나 봐. 그래서 아쉽게도 더 나와야 되는 책인데 2권에서 끊겼다. 하지만 이 내용이 이제 되게 괜찮은 것 같아가지고 제가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읽고 있는데 한 요 정도 읽었어요. 근데 정말 괜찮더라고요. 제가 이제 만화라던가 소설이라던가 뭐 장르 잘 가리지 않고 보는 편인데 안 보는 장르가 있죠. 그죠? 자기계발서 절대 안 보죠. 예. 그 사람이 본인 인생 본인이 개발한 거랑 나랑 무슨 상관이냐라는 마인드예요. 왜냐면은 사람마다 자기에게 맞는 방법이 있고 새로운 시도가 필요한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저 사람이 뭐 이렇게 해서 공부를 성적을 올렸다더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효과를 봤다더라. 이런 방법들이 여러분한테는 맞지 않을 수가 있단 말이야. 근데 그런 얘기들을 자기계발서랍시고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뭐 나는 이렇게 살았더니 이렇게 되었다. 이런 것들 저는 별로 그렇게 참고할 만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보면 고전주의자라고 우스갯소리라고 스스로한테 얘기를 하는데 우스갯소리로 뭐 그런 부분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만화 로마사는 그래서 품절돼서 못 구하냐? 못 구하는 건 아니에요. 구매할 수 있습니다. 뭐 중고서적으로 퀄리티 좀 괜찮은 걸로 구매하시면 볼 수 있는데 그래도 이제 중간에 읽다가 내용이 끊기는 게 마음에 안 드시다 싶으시면은 뭐 안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왜냐면은 로마사를 다룬 게 뭐 리비우스 로마사라든가 뭐 하인케라임 로마사 아주 괜찮은 로마사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재밌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시오노 나나미의 이제 로마인 이야기는 추천하지 않는다고 대놓고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내가 봤을 때 그렇게 대놓고 공격했던 게 이 출판에 좀 지장이 있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은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한 게 자기 방어 그러니까 자위권을 어떤 뭐랄까 뭐라 표현해야 되지? 그러니까 자기 방어를 위한 수단이었다라는 식으로 시오노 나나미가 그렇게 이제 역사를 풀어간다라는 거예요. 이 이제 지은이가 봤을 때 무슨 말이냐? 로마도 로마 영토 확장이 주변의 어떤 이민족이라던가 뭐 서고트족 아니면은 이제 점점 세력을 키웠던 동로마 시대 때 뭐 오스만이라던가 이쪽에 이제 이슬람 계열의 국가들 있죠. 이런 이제 변방 변두리의 이제 커다란 국가 크고 작은 국가들이 언제든지 로마의 이제 이 접경 지역을 쳐들어 넘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방지책으로서 이렇게 주변국을 정리해야만 했다라는 식으로 어쩔 수 없었다. 이런 방식으로 정당화시킨다고 얘기를 해요. 시오노 나나미의 로마인 이야기에서 그런 내용을 다룬다라고 여기 저자가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 시오노 나나미의 로마인 이야기를 이제 뭐 제대로 읽진 않았으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읽어보고 이 사람 말이 맞는지를 평가를 해야 되겠지만 아무튼 그런 부분이 있겠구나라는 거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제국주의를 옹호하고 정당화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괜찮은 명분이거든요. 나름대로 써먹을 수 있는 명분. 근데 정말 만약에 시오노 나나미의 로마인 이야기가 그런 식이
그런 식의 내용 전개 이 플롯을 갖추고 있다면 저도 아마 읽지 않을까, 그러니까 읽지 않지 않을까, 안 읽지 않을까, 이게 맞죠? 안 읽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아무튼 다시 한번 우리 알파TV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사실상 여러분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이게 돈의 금액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후원을 하려고 마음 먹고 후원을 직접 한다라는 그 자체가 쉬운 게 아니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뭐 피가 섞인 그런 뭐 혈육도 아니고, 그죠? 그렇다고 해서 뭐 우리가 뭐 주기적으로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하는 사이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진실성 아니면은 그 사람의 열정을 느끼고 이렇게 후원을 해 주신다라는 것 자체가 저는 그것만으로도 정말 감사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지만 돈을 쓰잘데기 없는 데다 쓰는 인간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그런 거에 비해 차라리 단독자 이놈한테 돈 주는 게 진짜 낫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만약에 입금을 하시는 분이 있다라면 저는 그분을 욕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단순히 내가 돈을 받았기 때문에 욕을 못하는 거라고 하기는 좀 어렵고, 그래도 오히려 어디에 돈을 써야 되는 게 올바른 건지에 대한 한 번쯤은 생각을 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지금까지 저한테 후원해 주셨던 두 분은 그런 쪽의 부류는 아니었던 거예요. 확실히 봤을 때. 그죠? 정말로 저에게 있어서 어떤 도움을 받았다라고 느끼셨다라든가 아니면 저의 열정이라든가 저의 진지함, 진실된 태도에 영감을 받으셔가지고 저를 돕고 싶어가지고 정말로 후원을 해주셨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걸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 가서는 모르겠어요. 이렇게 후원해 주시는 분 일일이 영상을 찍어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책을 어떤 걸 샀는지 말씀드리는 게 좋고 맞는 거겠지만 나중에 만약에 제가 또 구독자가 많이 늘고 뭐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 일을 모르니까 이제 그때 되면은 일일이 한 분 한 분을 못 해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하지만 지금이야 충분히 이거 뭐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구독자가 뭐 1000명이 넘는 것도 아니고 10,000명이 되는 것도 아닌데 다시 한번 우리 알파TV님 덕분에 이렇게 1권, 2권 사가지고 이 로마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재밌게 다시 한번 보고 있다라는 거를 말씀드리면서 한 번 더 감사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정말로 감사드리고요. 제가 앞으로도 또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좋은 영상으로 이제 많은 컨텐츠들을 제작할 수 있도록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는 우리 톰 형인가라는 분이실 거예요. 아마 구독자분 중에서 그분이 이제 위버맨시 니체의 아주 핵심 개념 중에 하나이죠. 뭐 도덕의 계보에서 얘기했던 노예 도덕 이런 부분도 제가 상당히 좋아하는 어떤 니체의 개념이고 뭐 마린이라던가 뭐 여러 가지 이제 얘기들이 있는데 뭐 인간 영혼이나 지성의 3단계 해가지고 뭐 사자의 영혼, 낙타의 영혼부터구나. 낙타, 사자, 어리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제가 봤을 때 이 위버맨 씨라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이것부터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위버맨 씨는 제가 고등학생 때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조금 바꿔줬던 개념이라고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니체를 고등학교 2학년 때 접했는데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내가 알던 도덕이라던가 사회 제도 체계가 어떤 특수한 소수들에게 있어서 만들어진 거일 수도 있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올바른 선이라던가 아니면은 규칙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해줬던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니체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인간과 그죠? 인간이 아니다. 동물과 그죠? 그 어떻게 보면 이 사이에 매여 있는 그 심연의 밧줄에 매여 있는 어떤 그런 존재, 약간 그런 느낌으로서 약간 뭔가 아퀴나스가 얘기했던 그런 어떤 천사를 얘기할 때랑은 좀 다른 느낌. 동물이나 아니면 인간, 천사, 신의 이런 위계, 성스러운 위계를 얘기하는 거랑 약간 다른 느낌으로서 심연에 매여 있는 존재가 인간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밧줄로서. 자, 인간은 제가 봤을 때 어디까지나 이제 계속해서 스스로를 성장시킬 수 있고 그거에 마지노선 리미트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니체도 그것을 많이 느꼈을 거고 주변에서 바그너라던가 아니면 쇼펜하우어의 사상을 어린 시절부터 접하면서 그리고 지독한 이 그리스도교 집안에서 유일하게 거의 남자, 아버지 빼고는 유일한 남자였던 본인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면서 니체는 또 여성에 대한 또 여러 가지 시각을 가지게 되었죠. 별로 긍정적이진 않았지만. 니체가 봤을 때는 계속해서 이 서구 문명 그리고 주변의 이런 사람들 환경 이런 것들이
무조건적으로 좋은 방향으로만 간다라고 생각을 하지를 못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본인이 살았던 환경이라던가 그런 세상, 그런 그 당시의 흐름 같은 것들. 19세기에 보면은 어떻게 니체가 그 당시에 변하는 흐름과 이제 뭐 주변 유럽에서는 뭐 증기기관이니 산업혁명이니 하면서 여러 가지의 이러한 발달이 일어났었고, 거기서 이제 점점 인간은 뭔가 기대어야 할 어떤 그 중추라던가 기둥을 잃고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위대한 인간으로서 초인으로서 다시 태어난다라는 것은 자기 극복의 느낌을 확실히 많이 담고 있었다라고 생각하고, 독일 정신이 니체가 봤을 때는 옛날에 어떤 신성 로마 제국이라던가 아니면 히틀러가 그렇게 추종하고 빨아제껴 마지 않았던 그 아리아적인 어떤 그런 정신이 있죠. 독일 제1제국, 2제국 뭐 이런 식으로 나아갔던 어떤 그런 과거의 영광에만 사로잡혀 있기에는 너무 초라해졌다라고 본인은 느꼈던 것 같습니다. 니체가 이제 불란서주의자였잖아요. 그래서 프랑스 문화라던가 예술에 대해서 엄청나게 관심도 많았고 동경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니체가 봤을 때는 여전히 이 그리스도교적인 어떤 그런 윤리라던가 이런 거에 많이 사람들이 사로잡혀 있었다라고 니체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러한 어떤 로고센트리즘의 이러한 이성중심주의적인 것이 점점 더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오히려 이제 모더니즘 시기에 들어가면서 이제 병폐가 많이 나타나지만 그 이전에도 이제 니체는 그 어떤 종말의 징조, 파괴의 징조를 많이 느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너무 유명한 말로 뭐 신은 죽었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여기에서 신을 어떤 절대적 가치라고 보는 사람들도 많고, 그죠? 진짜로 그리스도교의 어떤 신이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겠죠. 하지만 이 인간에게 있어서 이 초인이라는 이 개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니체가 얘기했던 이 힘의 의지들의 전쟁터, 그 밑바닥 속에서 결국 승자와 패자가 나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승자는 계속 승자일 수도 없고 패자는 영원히 패자일 수도 없다라고 니체는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무슨 말이냐? 항상 승자일 수도 없고 항상 패자일 수도 없다면 패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패자는 그 패자의 입장에서 계속 머물러 있어야 되냐? 니체는 그건 아니라고 얘기했죠. 그죠? 그 계속해서 이 돌고 도는 그 상황 속에서 최대한 많은 승점을 따야 되는 게 결국 초인이 당면한 현대적 과제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간단하게 스포츠처럼 설명을 해드리면. 왜냐하면 항상 인간이 승자의 위치에만 있을 수 없다라는 거지.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삶을 살아가든지 간에 인생이 마치 롤러코스터처럼 굴곡이란 말이야. 그러면은 초인이 된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뭐 우리가 뭐 날개를 단다던가 아니면 망토를 달고 날아다닌다라는 의미를 하는 게 아니야. 응? 생각의 자유, 혁신, 그리고 혁신이라고 얘기하니까 뭔가 좀 정치적인 냄새가 나는데 정치적인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뭔가 이 과거에 있었던 약간 뭐랄까 그 캐캐묵혀져 있었던 그 보수적이고 막혀 있는 것들을 깨부수고 새로운 방식으로 재창조를 하기 위한 그 전제 조건으로서의 파괴. 그 파괴는 얼마든지 허용될 수 있고 그 파괴를 선도할 수 있는 것들이 젊은 그룹이라고 니체는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니체가 봤을 때는 병들어 있는 어떤 서구 문명이라던가 이 병폐적인 부분을 깨부시고 새로운 어떤 게르만적인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도 젊은 독일 청년들이 아니었을까라고 니체는 실제로 자기 사상, 자기 책에서 밝히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도 초인에 대한 개념이 어느 정도 두루뭉실하게 윤곽이 잡히고 있는 거죠. 어떤 존재예요? 과거에 있었던 그러한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던가 꽉꽉 막혀 있는 것들을 깨부술 수 있는 망치로 정을 내리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어야겠죠. 그럼 정을 내리치는 과정에서 주변에 일어나는 먼지라던가 소음이라던가 피해 같은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니체는 이거를 감당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우리는 이런 거에 대해서 겁을 먹으면서 우리가 뭔가 혁신을 하고 변화를 이루고 이러한 것들을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마치 알에서 깨어나는 새처럼, 데미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알에서 이제 고군분투하는 새처럼 이렇게 분투해야 된다라는 사실은 너무 잘 알고 있단 말이야. 근데 거기에서 일어나는 흙먼지 같은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자꾸 쉬쉬하고 얘기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다라고 니체는 느꼈던 거죠. 근데 니체는 정확하게 얘기를 하잖아. 그런 희생 정도는 감안할 수밖에 없다. 견뎌내야만 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누군가의 희생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야. 왜냐면은 이게 또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게 이 니체 위버맨식 개념에서
결국에는 더 나은 방향으로 가는 데 있어서 살을 깎고 뼈를 깎아내는 어떤 그런 고통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그러면은 결국에는 하나의 유기체적으로 봤을 때 유기체에서 희생당하는 부분이 있겠죠. 근데 이거를 용납할 수 없다 그러면은 항상 그 자체 그 상태 부패하고 고름이 껴있는 그 상태로 머물 수밖에 없다라고 니체는 생각을 했던 거고, 초인은 그럼 어떤 존재겠어요? 그런 걸 과감하게 내려치고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존재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유부단하게 그냥 머물러 있거나 거기에 침체되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겠죠. 근데 이게 이제 박애주의자라던가 아니면은 뭐 지독한 도덕론자들에게 있어서는 맞지 않는 얘기가 될 수밖에 없겠지. 서구의 어떤 그리스도교적인 도덕에서는 이런 걸 용납하지 않잖아. 그래서 니체가 그렇게 비판을 했던 건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노예 도덕하고도 이어져요. 사실상 니체 사상들이 서로서로 이렇게 거미줄처럼 웹을 형성하고 있어. 자, 이 노예 도덕에서 나타나는 게 뭐예요? 실패하고 패배하고 항상 게으르고 나태하고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자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는, 마치 어떤 물 한 모금이 될 수 있는 그런 이러한 멘트들이라던가 사상들을 많이 갖추고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병자들을 위한 어떤 종교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했던 게 바로 그런 거잖아요. 왜 그래요? 결국에는 세상은 니체가 봤을 때 쇼펜하우어의 사상에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자연 흐름과 섭리와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거야. 동물들도 서로의 영역이 있고 영역을 침범하면 그 자식의 몸에 피가 나든 구멍이 뚫리든 내일 목이 물려가지고 목이 잘려서 죽던 후유증이 생기는 뭐 이런 거 관심 없어요. 그죠? 당장 단지 내가 승자가 되기 위해서 싸울 뿐이야. 그 패자가 겪는 뭐 고통, 아픔 이런 것들 사실상 관심이 없어. 근데 인간은 뭐 이성이 있고 뭐 다른 사람의 마음을 느낄 수 있고 공감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거를 이해해줘야지 뭐 더불어 사는 사회고 그게 아름다운 세상이다라는 식으로 그러한 사람들을 끌어안고 품고 가려고 많이 노력을 하죠. 저는 이거에 대해서 잘못됐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근데 이게 냉정하게 봤을 때는 어떤 하나의 체계와 발전을 이루는 데 있어서는 방해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저보고 뭐 쓰레기다. 이런 영상 찍으려고 니체 팔아먹냐라고 얘기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종교에 대해서 어떤 회의적인 생각이라던가 그런 감정이 느껴질 때, 뭐 니체라던가 뭐 이런 포여바 같은 인물들을 떠올리는 것도 있겠지만, 이 확실히 노예 도덕이라는 개념은 저는 결코 부정할 수 없는 진리에 가깝지 않나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초인 개념을 생각을 하면서. 왜냐면은 그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거는 사실상 위로가 아니거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우리가 뭔가 패배하고 쓰러지고 좌절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냉정하게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평가를 내린다거나 어떤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그 사람들의 복돋아주고 하려고 뭔가 노력을 한다고 했을 때 진짜로 그 사람을 위하는 게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위로는 아니에요. 니체도 그거를 생각했던 거야. 왜냐면은 그런 위로라던가 아니면은 그런 그 사람들의 어떤 마음속에 있는 그러한 약한 마음을 이렇게 어루만져 주는 것은 자꾸 어떤 의존 심리라던가 여러분들 있잖아요. 어떤 뭔가 이런 기대감, 그리고 이렇게 안주하려는 생각들, 그리고 나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이 썩은 환부를 제대로 발견할 수 없게 만드는 그런 방해 요소, 일종의 연막을 치는 방법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한 차원에서 봤을 때 이 사람이 결국에는 이 직면한 문제를 타개하고 일어서기 위해서는 냉정하게 내가 승자가 되고 냉정하게 내가 여기서 뭔가를 이뤄내고 발전하고 만들어 나가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지, 나의 연민, 자기 연민, 그죠? 희생, 감정 이런 것들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니체는 이거를 초인의 어떤 특성으로서 첫 번째로 얘기했던 거고, 두 번째 특성은 뭐냐면 끊임없이 초인이라는 것은 현재에 머무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떤 느낌이냐? 내가 만약에 여기서 뭐 1에서 50 정도를 했다. 그러면은 뭐 1에서 50 정도를 했기 때문에 만족스럽다라는 감정은 몇 초 지나지 않아. 이게 뭐 권태 때문에 다른 걸로 옮겨가는 어떤 무료함에 이끌려서 가는 거랑 다른 거야라고. 좀 다른 느낌이라고. 그러니까 나는 계속 발전해야 되는 사람이고
나아가야 되는 사람이고 성장하는 사람이어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은 나의 발목을 잡는 거는 과감하게 쳐내고 과거에 있었던 걸 빨리빨리 정리하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에 있어서 우리가 뒤처져 있다라던가 좀 모자른다라던가 좀 떨어져 있다라던가 느리게 걸어오는 사람들을 돌아본다라는 것. 이런 사람들이 모래주머니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야. 나의 삶에 있어서. 너무 냉정한 말이지 않나요?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이게 근데 사실상 맞죠. 이게 엘리트주의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라고 그래서 니체가 비판을 많이 받았던 거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을 해봐야 돼요. 초인이라는 개념은 있잖아요, 여러분들. 공동체를 생각하는 개념이 아니에요, 사실상.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위버맨 씨라는 것은 결국 나하고 나의 세계와의 이러한 대칭을 얘기하는 건데, 이 대칭 속에서 우리가 우리 주변 사람들의 어떤 그러한 처지라던가, 부족함, 열등함, 이런 것들을 끌어안으면서 나의 고점을, 그 사람들의 고점만큼 내린다라는 것. 그럼 나는 나의 고점이 낮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같은 하향 평준화 돼가지고 간다라는 것은 뛰어난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렇게 좋을 게 없다라는 거를 니체는 얘기를 했던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왜곡돼 가지고 생각이 되면은 이제 어떤 전체주의, 뭐 파시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의 원류로서 작용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얼마든지 악용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니체가 히틀러의 어떤 이런 아리아 인종에 대한 어떤 우월감을 통해서 유대를 뭐 박해하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전체주의의 어떤 체계를 만드는 거. 국가사회주의 독일노동당을 만드는 데 있어서 사상적 배경을 제공하진 않았어요. 구체적으로 얘기하지만. 자, 배경은 제공하지 않았지만 히틀러에 의해서 충분히 악용될 수 있는 소지가 있었지. 초인이라는 개념이. 초인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이 자연과 관계, 유기체, 인간, 개인, 주관으로서 놓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주관적으로 놓고 봤을 때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밥을 굶고 있다라고 칩시다. 당장 여러분들이 내일 뭔가 먹을 게 없어. 지금 내가 나의 뭔가 환경이라든가 상황을 개선해야 된단 말이야. 그죠? 그런 상황이야. 그러면은 옆에 여러분들을 막 이제 따른다라고 표현하기보다도 여러분들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칩시다. 일종의 생존 경쟁 느낌이지. 그럼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살아야만 한단 말이야.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대의 명분이 있고 그 대의 명분은 옆에 주변 사람들보다도 더 많은 사람을 이롭게 할 수가 있는 거야. 약간 공리주의적인 느낌이 좀 나긴 나는데 그러면 여러분들 그 상황에서 어떤 음식이 생겼을 때 여러분들 혼자 먹어야겠어요? 아니면 주변 사람들한테 나눠줘야겠어요? 이런 문제에도 또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지. 자, 여러분 당신이 엄청나게 뛰어난 인간이란 말이야. 엘리트주의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그래서 여러분의 능력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입을 수 있어. 그런데 그 여러분의 능력이 발휘됐을 때 그것이 뭐 줄어들거나 감소하지 않아.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이득이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내 수준이 낮아진다라던가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야. 그런 경우에 여러분들 옆에 사람들이 죽어나가도 내가 내 걸 챙기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냉정하다 나쁘다라고 얘기하고 그런 게 초인이냐? 아유, 지밖에 모르는 이기주의적인 것을 니체가 스스로 합리화했다라는 거 아니야? 지금 네가 말하는 게 그런 거지 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라는 거지. 왜냐면은 우리가 우리의 뭐 섭식 활동, 생리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 다른 사람이 화장실 대신 가주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 대신 대학 가줍니까? 여러분 대신 돈을 벌어다 줘요? 그런 건 아니잖아. 그지? 그러면은 그 환경, 그 사회에서 19세기, 18세기라고 다를 게 있었을까? 다를 거 없지. 그죠? 그럼 그런 상황에서 결국 개인은 개인의 힘과 영향력을 최대한 펼침으로써 자기를 실현하고 그 속에서 최대한 나에게 이롭게 만드는 것을 챙기려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유기체의 본성이잖아. 왜냐면은 나는 나를 계속 유지시켜야 되기 때문에 내 메커니즘이 돌아갈 수 있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상황에서 우리 어떤 뭐랄까 니체가 봤을 때 뭐 약자라든가 패배자 그리고 나태한 인간들 그리고 스스로의 의지가 부족한 의지 박야가들 이러한 사람들의 어떤 비위라던가 이런 사람들의 입장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뛰어난 사람들이 그 위치까지 내려가야 된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도 그렇고 개인의 차원에서 봤을 때도 그렇고 공동체의 차원에서 봤을 때도 그렇고 심지어는 후손을 위해서도 좋지 않다라고 봤던 거예요. 그래서 니체 초인 개념이 엄청나게 양날의 검처럼 악용될 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제 답변이 너무 두루뭉실하다라고 느낄 수도 있겠지만 사실상 제가 말하고 있는 것들이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를 또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은, 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들을 뭐 질투하고, 막 이제 막 미워해요. 시기해. 근데 그 시기심과 질투심이라는 것이 내가 가지지 않은 것을 가졌기 때문인지, 아니면은 저 사람의 거만한 태도와 오만한 태도가 내 심기, 단순히 감정을 거슬려서인지, 이런 것들을 곰곰이 잘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거만한 사람과 오만한 사람이 있다라고 칩시다. 근데 그 사람이 정말 엘리트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 사람이 이뤄낼 수 있는 게 많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역량적으로. 근데 한국 사회를 놓고 봤을 때, 니체의 시선으로 봤을 때는 완전 언더도그마에 사로잡힌 인간들이 너무 많은 거야. 왜? 저 자식은 겸손하지 않아. 저 자식은 오만해. 그래서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드는 게 결국 나의 기준인 거잖아. 그 사람이 뭐 사회에 어떤 악영향을 끼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의 어떤 먹고 사는 생계에 지장을 입히는 것도 없어, 실질적으로. 그렇다고 뭐 여러분들의 목숨을 위협하는 것도 아니야. 근데 왜 마음에 들지 않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가 없어. 그냥 단순히 추상적이고 자기 감정에 거슬리고 뭔가 불편하다라는 이유만 대면서 내가 가지지 않은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내가 저 사람만큼의 위치에 올라가려는 노력을 한다라기보다도 그 사람을 깎아내린다던가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라던가 가치, 지위가 의미 없다라는 식으로 표현함으로써 같이 하향 평준화를 만들어내려는 것. 그럼으로써 자신을 조금이라도 위로하려고 노력한다라는 것이 바로 니체가 봤을 때 마린이 그거거든요. 완전 시대 말에 완전히 병든 인간들. 완전 뛰어나지려고 노력하지도 않고 스스로 항상 한계를 짓고 넘어서지 못한다라고 생각하고 머물러 있으면서 잘난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미워하고 증오하면서 스스로는 잘난 것을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런 것을 가질 수도 없는 그러한 생활 패턴을 보이는 이러한 마린들이 가지고 있는 태도인데, 그리스도교의 어떤 그런 도덕이라던가 철학, 지금까지 이어져 왔던 그 가치 체계는 어떻다라는 거예요. 니체가 봤을 때 그런 사람들을 위로하려고 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위선적인 모습을 보인다라는 거야. 실질적으로 정말 중요한 상황이라던가 정말 중대한 결정이라던가 그런 결론적으로 봤을 때 내가 살아야 하는 순간에 그런 위험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 다 내다 버릴 거면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 편에서 그 사람들을 위로하고 마치 그 사람들이 뛰어난 사람들보다도 더 나은 사람인 것처럼 얘기해. 왜? 너는 심성이 착하니까. 너는 마음이 착하고 너는 뭐 심보가 고우니까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어떤 전문적인 능력이라던가 뛰어난 능력에 대한 부분과의 대조를 해서 비교해서 내가 이러한 것들에서 더 앞서려는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합리화하고 정당화하기 위해서 뭘 사용합니까? 스스로 가지고 있는 아주 추상적인, 누군가에겐 선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겐 악으로 비춰질 수도 있는, 결론을 내릴 수 없는 그러한 아주 애매한 가치를 가지고 그것을 고평가시키려고 하잖아. 고평가하려고 하잖아요. 이러한 어떤 위선적 박애주의적 정신들이 유럽 사회에 팽배해 있고 이러한 것들이 사회의 진보라던가 더 나은 사람을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막는다라고 니체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니체의 초인 개념이 위험하게 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저는 니체의 초인 개념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가 승자가 되기 위해서 싸워야 된다라는 것, 그 사실은 변함이 없다라는 것이고, 인간도 동물이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아마 할 거예요. 여러분들 뭐 감옥이라던가 사회 실험이라던가 이런 데 놓여 있을 때 여러분은 오로지 이기적인 선택밖에 할 수 없을 거야. 생을 완전히 내려놓은 사람이 아니고서야. 근데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전 얘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인간의 본능이고 이기심이 결국 무언가를 이뤄내게 하는 데 있어서 근본적인 중추라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을 저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제가 답변 드린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뭐 크게 도움이 되었을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적어도 우리 톰 형이라는 구독자분께는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뭐 만족스럽지 않으셨더라고 하더라도 제가 최대한 생각나는 대로 얘기를 말씀을 드렸고요.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을 살 수 있게 후원해주신 우리 알파TV님과 그리고 우리 또 소재를 제공해주셨던 토명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